네. 그러면은 일단 역사 내용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가 9%고 현재 시각은 4시 24분. 죄송합니다. 네, 고대 그리스 문명부터 좀 봐볼까요? 이거 진행이 되려나? 되네. 일단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올라가는 시기가 대충 뭐 언제였지 오늘? 오늘 6월 29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요, 저희가 시험을 7월 2일, 7월 3일 그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3, 4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3, 4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요, 이 강의 일단 2배속 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쓰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3, 4일 남은 거면 70 몇 시간, 80 몇 시간 남은 건데, 그 80 몇 시간 이제 알차게 써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배속이고 제가 이거를 지금 저희 집 헤드셋이 조금 맛이 갔어요. 그래갖고 일단 음질이 굉장히 구린데 제가 뭐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 노력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어 갖고 음질은 뭐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학교에 최대한 맞춰갖고 강의를 이걸 일단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해서 2배속 해주시고 필기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필기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출이나 다른 문제 같은 것도 정말 죽도록 많이 풀어갖고 거기서 자주 나오더라 싶은 것만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요약본들은 제가 부탁하시면은 링크로 다 보내드려요. 그니까 뭐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그냥 얘기하시라는 거 해갖고요. 우리가 일단 갈게요. 자, 시기를 네 가지로 나눠볼게요. 우리가 1, 2, 3, 4단원이잖아. 그래서 고대하고 중세하고 근세하고 레이어 거짓말 근세하고 근대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일단 고대에서는 굉장히 선사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중세에서는 이제 당연히 저게 필기감이 좋은데 레이저가 없는 게 좀 슬프다. 그냥 여기다 쓸게요. 고대, 중세, 근대, 근세, 근대. 그래서 일단 요 고대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일단 요 끝에 현대까지 쓰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대는 이 역사의 성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해갖고 이제 역사가 다 이제 큰 very very 성인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근대는 좀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 거고 이제 근세는 중학생쯤 되는 거죠. 하고 중세가 여기서 중이병이 한번 오고 이제 고대는 굉장히 애기 초등학생 시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맞는데 이 사이에 제가 근세를 끼운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다 보면은 계속 나오겠지만은 여기에서 막 십자군 전쟁 같은 거를 보면은 얘가 중세라고 해야 돼, 근대라고 해야 돼 싶은 것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고대, 중세 얘네 성격을 해드리면은 고대까지는 인간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요 끝무렵에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대 끝무렵에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하고 그 크리스트교가 이제 중세를 싹 다 먹어서 이게 한 천 몇 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요. 크리스트교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의 사람들은 적어도 크리스트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크리스트교 위주로 돌아갔고 인간의 시대가 없어졌다. 근데 여기 근세에서 좀 우리 다시 인간의 시대를 되돌리자라는 조짐이 보이더니 이제 근대로 딱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근대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고대에서
고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화가야 되는 흐름은요. 일단 그리스가 있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있고 산드로스 제국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에 대해 갖고 좀 이게 왜 이러냐? 장문에 있었구나.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에 대해 갖고 일단 먼저 고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요. 사실 요 얘네가 지금 요 순서대로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건데 요 전에 에게 문명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 에게 문명을 보시면은요. 근데 사실 에게 문명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에게 문명, 크레타 섬, 그리스 본토, 에게해 여러 섬 등에서 발견한 유럽보다 청동기 해양 문명이다. 그러면 우리 에게 문명이 철기 문명이라고 물어보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얘는 청동기 해양 문명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요. 저도 왜 이런다냐. 기다려봐. 됐죠? 그리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친구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폴리스. 폴리스가 뭐냐면은요. 우리 폴리스를 여기 좀 보실게요. 그래서 폴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에서 생긴 도시국가, 그냥 도시국가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 도시국가에서 이제 소규모로 시민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 시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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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된 것 같아요. 방금 좀 마이크가 맛이 간 것 같죠? 그래서 폴리스하고 도시국가에서 소규모 시민 공동체다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조그마한 도시국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리스 이렇게 땅덩어리도 넓은데 그냥 여기 다 같이 살면 안 되냐? 왜 조그만하게 이렇게 모여 사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얘네는 산지가 더럽게 많아요. 얘네가 산지 이런 식 그리스가 있으면 여기 바둑판 모양의 산지가 있거든. 해서 여기가 소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폴리스 이거 좀 잘 나오는 표현인데 폴리스가 왜 생겼니 하면 산지가 많아요. 라고 대답한 되고 그리스에서 도시국가가 발생했는데 그 도시국가 이름이 뭐니? 폴리스예요. 시민 공동체가 발생했는데 그 이름이 뭐니? 폴리스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스는요,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폴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여기 신전이 있어. 그리고 얘를 아크로폴리스가 하는 거고 아까 여기 이렇게 광장을 아고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에서 미네가 열렸다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에 다툼이 잦아. 근데 지금 봐봐. 동족의식 뭐야? 근데 비슷한 점도 있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 땅에서 사는 우리는 같은 그리스 사람이야 해서 동족의식도 있었다 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폴리스죠? 폴리스 중에 폴리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징징 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어요. 사실 아테네에서 알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민주정이거든. 아니 나 진짜 이거 제가 헤드셋이 진짜 맛이 가갖고 다음번에는 꼭 괜찮은 녹음 장비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글자 색깔이 가려지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민주정이 좀 중요한 편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해서 민주정에서 나오는 인물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하고 페리클레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페리클레스가 자주 나와서 이 친구들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500인 협의회를 하고요. 보편추방제도 실시합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한 개 만에 공직자를 추첨하고요.
공무수당제도 진행을 하고요. 민회도 열고 이제 시민 배심원 제도도 했죠.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지금 민주정에서 한 게 됐다 많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이제 민주정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테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냥 조그만한 데서 살던 도시 국가예요. 얘는 노폴리스의 한 종류인데 아테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왕족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꼬아갖고 귀족들이 죽이고 근데 그게 또 평민들이 돈을 벌면서 돈 많은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시켜주고 근데 갑자기 누가 독재를 하고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클레이스텐스라는 친구가 우리 민주정을 하자 그 난리 치지 말고 민주정을 하자라고 했어요. 해서 민주정을 이렇게 차리거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정치해. 직접 민주정치. 뭐라고?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 한다고요. 아테네 뭐라고? 직접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요. 근데 여기 뭐라 써 있어? 여성 외국인 노예는 참여가 불가능했대. 엥 방금 네가 모든 시민 참여할 수 있다며 왜 얘네는 참여를 못해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시민의 기준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시민은 오로지 성인 남성이다 라고 얘네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서 여성 외국인 노예는 굉장히 이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해서 얘네들은 직접 민주정치를 했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얘네들은 제한적인 민주정치를 했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해서 아테네가 채택한 게 뭐였다? 민주정.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민주정에서 잘 나오는 친구 누구라고? 클리스텐스하고 페리클레스가 있어요. 퀘스텐스가 한 거 저 두 개 꼭 외워주시고 페리클레스가 한 거 이거 네 개 꼭 외워주셔서 얘가 뭐 했다? 민주정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까지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민주정의 전성기를 이끈 애가 누구야? 하면 너가 페리클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너 민주정의 전성기를 이끈 애가 뭘 했어? 하면은 민회열고 공직자 추첨하고 시민 배심원하고 수당 지급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스파르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오게 계속 절로 넘어가냐? 스파르타는요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얘네들은 강력한 군사 정치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군사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좀 중요한 워딩이니까 외워주세요. 뭐라고? 뭐냐면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뭐라고?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군사 교육을 한다고. 좀 적을게요. 아씨.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잘 써드리고 있죠. 해서 얘네들이 군사 정치를 했대. 일단 스파르타는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좀 노예가 많은데 그 노예를 정 정복민은 정복을 한 사람이죠. 그럼 피정복민은 수동태가 된 거죠. 정복을 당한 거죠. 해서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야? 노예야. 노예들이고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이 당연히 얘네가 착하게 굴면은요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해서 소수의 적은 사람들 심지어 얘네는 노예들이 쪽수도 많아. 그러니까 뭐야 이 작은 정복자들이 군사적으로 잘 힘이 커져갖고 얘네들을 아예 힘으로 눌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뭐 했어? 하면은 엄격한 군사교육을 했어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왜 그랬어? 하면은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얘네들이 페르시아하고 일단 전쟁을 해요.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이걸 왜 전쟁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해상권을 쟁탈하려고 전쟁을 했어요 라고 대답이 되셔야 되고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에서 미칼레 전투 이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페르시아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요 세 개 전투에서 싹 다 그리스가 이겨버린다? 싹 다 그리스가 이겨버리니까 뭐 했어? 그리스가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리스가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무슨 전투 있었다? 맨 처음 마라톤 전투 있었고 살라미스 해전 있었고
살라미스 전투 이런데 살라미스 해전이죠. 살라미스는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있었고 뭐 있었다? 미칼레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페르시아가 저희가 이거를 동양사를 들어가서 안 배우는 것 같긴 한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처어니 없이 그리스가 이겨버린다. 근데 이 그리스가 이긴 거에서 공로를 좀 있는 애가 있었어. 아테네였거든. 아테네의 공로가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요. 얘네들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 해상권을 장탈하기 위함이다. 해서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테네의 공로가 많잖아. 아테네가 이제 자기 공이 많으니까 애들한테 이제 슬슬 삥을 뜯기 시작하고 애가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공로가 옵니다. 누가? 아테네가. 근데 그게 꼬아. 그게 꼬우니까 이제 아테네가 중심으로 있던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델로스 동맹에서 아테네가 일진짓을 하고 댕기니까 스파르타가 꼬아갖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하고 얘네하고 동맹을 맺었으면 뭐 해야겠어? 싸워야겠죠? 그래서 그 싸운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는데 봐봐 얘네들은 민주정하면서 띵가띵가 놀고 있을 시기에 펠로폰네소스 동맹 얘네 스파르타들은 지금 엄격한 군사교육하고 있겠죠? 당연히 누가 이겼어? 당연히 얘네가 이겨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기는 건 맞는데 이 얘네가 계속 싸우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내전이잖아요. 지금 그리스 vs 그리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되는 내전으로 그리스가 이제 쇠약을 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 얘네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동안 그 북방에 마케도니아라고 조그마한 중립 국가가 있었는데 걔네가 그냥 요 그리스를 싹 다 먹어버리고 얘네가 그리스를 정복을 해버린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게 그리스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러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치렀는데 스파르타가 이긴 했어. 근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먹었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이제 그리스가 내전하느라 약해진 틈을 타서 그리스를 이제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내려서 쓸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펼쳐지게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래서 일단 알렉산드로스 제국에는요. 이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에 의해 갖고 좀 이름이 바뀐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가 먹고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와요. 근데 알렉산드로스의 아빠가 필리포스 2세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이전 왕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마케도니아를 이제 성장을 잘 시키니까 이제 그 아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 성장받은 마케도니아를 받아갖고는 이제 정치를 겁나 잘 시작을 하는 거죠. 해서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방 원정을 떠나갖고는 이집트, 페르시아, 인더스강 유역까지 차지를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좀 무섭거든. 나 이제 해결됐어. 동방 원정을 떠나요. 해서 동방 원정을 떠나서 얘네 여기 차지를 해버리면서 지금 알렉산드로스는 여기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동쪽까지 여기 인도스면 인도 쪽이잖아요. 지금 여기 유럽부터 알 심지어 이집트면 어디야? 아프리카야. 이집트는 아프리카고 인더스강은 아시아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먹었던 그리스 땅은 유럽이었죠. 얘네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싹 다 그 나라를 만들면서 뭐해? 지금 동쪽에 뭐냐? 그 기억에 그래 동양하고 서양하고 지금 이렇게 한 나라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이체로 냅두면 동양하고 서양하고 화합이 잘 될까요? 서로 짝짝꿍하고 잘 살까요? 절대 아니죠. 얘네들은 가만히 냅두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얘네가 우리가 동서를 그럼 융합해서 만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해서 얘가 이제 동서 융합 정책을 좀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 융합 정책을 펼치는데 해서 일단 동방에 전제 군주제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복지 알렉산드리아라고 우리 과학할 때 나왔죠. 알렉산드리아 시엔에 이날을 피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얘가 세워. 자기 이름에 싼 거죠. 지 이름에 알렉산드로스니까.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켜.
이주를 시키고 그리스인하고 거기에 동양 사는 사람들하고 잘 결혼해봐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해갖고 이제 동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좀 뭐였어?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잘 동서를 융합을 해놔.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었다? 죽자마자 얘네들이 갑자기 또 미친 듯이 싸웁니다. 미친 듯이 싸워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라는 거. 아, 나 왜 계속 절로 넘어가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는요. 맨 처음에 필리포스 2세가 있었고 그 후에 누가 왔다? 왕 이름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동서융합 정책을 했다는 거 아예 쓰기 귀찮은데 그냥 이것만 보면서 할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미안.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이 난리가 피다가 이 난리가 피우고 있는 중에 사실 저기 로마에서 조그만한 도시 국가가 하나가 생겼어. 이 이탈리아 쪽에. 근데 그 도시 국가 이름이 로마였거든. 근데 그 로마는 맨 처음에 왕정이었다. 왕정이었는데 얘네들이 또 이제 난리를 피워갖고 귀족들이 난리를 피워서 귀족들의 공화정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귀족들의 공화정이 이제 맨 처음에는 귀족들만 잘 정치를 하고 살았는데 평민들이 이제 상공업을 통해 돈을 겁나 봅니다. 돈을 겁나 버니까 뭐야? 우리도 솔직히 우리가 돈 많고 우리가 지금 나라 이렇게 키워주고 걔네가 전쟁도 나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까지 해서 군사가 되어줬는데 우리한테 정치 기회를 줘라 라고 해갖고 이제 좀 점차 귀족적인 공화정에서 민주적인 공화정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귀족하고 돈 많은 애들이 이제 원로안하고 고위 간직이라고 해서 이 귀족적인 공화정에 그걸 갖고 있었는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평민들이 평민회도 세우고 그 평민회의 대표인 호민관도 만들면서 이제 평민들의 권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요 전쟁을 하나 하게 돼요. 이 로마가 이렇게 점차 정치 권력이 커지고 있고 평민들이 지금 계속 전쟁에 나가서 싸워줘서 땅을 넓혔기 때문에 얘네들 권력을 확대해달라고 한 거잖아. 하고 얘네가 전쟁을 또 해요. 포에니 전쟁을 하거든. 이 포에니 전쟁을 하는데 포에니 전쟁해서 얘네가 이겨버려. 이겨버려서 토지가 대따 넓어서 겁나 커집니다. 토지가 이렇게 커지니까 뭐해? 이제 귀족들이 우리 근데 토지가 크면은요 농사를 하고 싶죠. 이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해. 근데 농사를 하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근데 그 땅이 지금 많아 적어 개 많아. 땅이 개 많은데 우리가 지금 땅을 일반적인 평민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귀족들이 땅을 사기 쉬울까요? 당연히 귀족들이 땅을 사기 쉬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귀족들이 땅을 사기 쉬워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노예를 부려갖고 왜냐면 귀족들은 노예까지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그 많은 돈들로 이제 땅을 엄청 사고 노예들까지 부려가면서 이제 대농장을 경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맨 처음에 생각하면은 그냥 농사 잘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을 하면은 소규모로 혼자서 평민들이 하고 있던 농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농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죠. 왜? 왜냐하면 일단 생각을 해봐. 귀족은 굉장히 돈이 많고 심지어 인건비를 그냥 노예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걔네는 인건비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걔네는 당연히 공문을 싸게 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너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평민들이 수확한 음식을 싶겠어? 싸게 귀족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겠어? 당연히 싼 음식을 먹고 싶겠죠? 싸게 음식을 사고 싶겠죠? 라는 거죠. 회의가 10분에 종료된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준프로는 무제한 회의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서 좀 끊었다가 갈게요. 아무튼 해서 이렇게 됐어. 해서 이제 소규모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라커스 형제가 자영농을 육성을 하고 개혁을 시도를 해요. 그라커스 형제가 더 이상 자영농을 이렇게 냅둘 순 없다. 우리가 새로운 육성을 하겠다 했는데 얘네들이 아까 원로원 있었지. 이 귀족들로 이루어진 게 원로원이었잖아. 근데 이 원로원에서 크게 반대를 해갖고 자영농 육성과 개혁을 시도하는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화정이 뭐하겠어? 쇠퇴하겠죠.
빈부격차는 당연히 귀족들은 계속 사람들이 자기 거 사 먹으니까 돈을 버는 반면 평민들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거 안 사 먹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환경인 거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정이라는 형태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지금 좀 이게 녹화 용량이 부족해갖고 끊었다가 한 번 더 갈게요.